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테스트도 옵셔널로 바뀌었던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지원하는 대학 수가 한 학생당 약 6개 이하였는데 올해는 거의 7개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자 수도 많아졌던 추세가 있었는데 거의 다 평균 지원 대학 개수까지 늘어났으니까 경쟁률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 전문 나무 컨설팅의 정현우 본부장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입시를 했던 학생들은 새 학교로 입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4-2025 입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시 요강이 수정되었고요.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테스트도 옵셔널로 바뀌었던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시험 자체도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고요. 격동의 시기를 보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동향도 변화가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7개 정도의 어떤 변화된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AT 시험 제도가 대부분 이제 부활했습니다. 아직 옵셔널인 경우가 이제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대학들도 이제 앞으로는 다 필수 조건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SAT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략들은 옵션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좀 잘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SAT하고 ACT 시험이 필수가 되다 보니까 아이비리그 지원자 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SAT하고 ACT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됐었기에 코로나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지원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원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났었죠. 근데 이제 SAT하고 ACT 시험 자체가 부활하면서 그 증가분이 고스란히 반납이 됐습니다. 세 번째, 한 학생당 지원 대학 수가 증가했습니다. 지원하는 대학 수가 한 학생당 약 6개 이하였는데 올해는 거의 7개 가까워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원자 수도 많아졌던 추세가 있었는데 거의 다 평균 지원 대학 개수까지 늘어났으니까 경쟁률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경쟁률은 아무래도 허수일 겁니다. 그죠? 왜냐면 어차피 한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은 한 곳이고요. 지원 대학 수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절대적인 경쟁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경쟁률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허수라는 것들도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네 번째가 디퍼하고 웨이트리스트 합격자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건 좀 직관적입니다. 그죠? 나보다 먼저 합격증을 받은 학생이 그 합격증을 거부했을 때 저는 다른 학교 갈래요 하고 이제 다른 학교 갔을 때 다음 순서에서 합격이 이제 되겠죠.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디퍼하고 웨이트리스트 학생들의 합격이 늘어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제 저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어필 레터라든지 아니면 LOCI라고 해서 Continued Interest라고 해서 난 계속 이제 너의 학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보내는 문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12학년 2학기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활동이 많고 그런 활동들을 길게 가져간 학생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센 공대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그 외에 다른 전공들도 막연한 높은 스펙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티하다는 얘기는 나의 전공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는 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설명해 오시는 분들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활동, 그다음에 봉사 대회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줄고 있었던 추세이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액티비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과 계획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 중에 본인이 지원한 학교의 뭐 알룸나이나 아니면 관련이 깊은 학생들은 좀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이제 레거시라고 불렀었는데, 그것과 약간 좀 일맥상통한 그런 제도가 약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수 인종에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뭐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공평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또 많이 모이고 있죠. 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할당해 놓았던 좀 공석을 메꾸는 게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는 게 SES, 즉 Socio-Economic Status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인데, SES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경제적인 수입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육적인 환경, 그다음에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얼마만큼 여유롭게 사는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성장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었다면, 환경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면 그 학생들의 성장 과정 등을 잘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좋은 좀 프리미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극복을 하는 케이스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대세였던 스템 전공의 인기 상승입니다. 뭐 여전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하늘을 뚫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대학의 스템 관련 전공 합격률이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특히나 공대를 이제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동향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봤는데, 나에게 관련 없는 사항은 특별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대와 관련된 얘기들, 그래도 다른 영역들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좀 세우셔서 계속 어려워지는 입시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 전문가인 저희 나무 컨설팅과 상의하시고 도움받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1:1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나무 컨설팅에 문의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